오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부업이나 사업 같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유의해야 할 4가지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파이어족 대파입니다. 파마입니다. 부업이나 사업은 파이어족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파이어족이 되신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잖아요. 그렇죠. 내가 본업으로 월급을 받고 있지만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네.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되기 위해서 부업 같은 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목표했던 금액을 달성을 했다 하더라도 네. 솔직히 일을 딱 그만두는 그 결단력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좀 생긴 상태라면 파이어족을 쉽게 선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상방이 열려있는 선택을 한다. 그렇죠. 상반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돈을 내가 버는,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뭐 몇만 원 혹은 10만 원, 네. 30만 원 이 정도가 되어도 되지만 나중에는 이게 크게 확장이 돼서 몇백, 몇천을 벌 수 있는 게 상방이 열려 있는, 돈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도 사업적으로도 확장이 가능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일인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업과 사업을 선택할 때 선택하기 전부터 확장성에 유의를 해서 선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나도 공간이나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면 좋고, 내 어떤 제품이나 네. 나의 컨텐츠를 소비해주는 소비자 또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이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만약 지금 유럽에 가 있어요. 네, 근데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도 유럽 사람이 내 거를 사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나 부업을 선택하라는 건가요? 만약에 언어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게 가능하다면 그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만약에 국내라도 내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 인천에 있는 사람, 네. 청주에 있는 사람이 내 제품이나 콘텐츠를 소비해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부터 이런 공간, 시간적인 제약이 없고 돈을 버는 한계도 없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확장성도 열려있는 일을 선택한다면 그 시작은 매우 작더라도 굉장히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이 온라인 시대, 데이터 세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네요.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통제권이 최대한 나에게 많이 있는 일을 선택한다.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어떤 부업,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일들은 사실상 통제권이 나에게 거의 없어요. 그럼요. 사장님이 월급을 주는데 어떤 통제가 내게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부업, 작게 키워서 이제 크게 하려는 그런 일들의 통제권이 최대한 나에게 많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네. 가격의 책정권이 나에게 있다거나, 수익 구조를 내가 짤 수 있다거나, 그리고도 수단이라던가 상품의 가격, 혹은 상품의 종류,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일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얘기한 통제권이 나한테 있는 일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가져다가 팔기보다는 내 지식이나 나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해서 팔아야 그 통제권이 나한테 있을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통제권이 나에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1년이나 2년마다 인테리어를 새로 계속 하라라든지,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본사 직영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한다든지. 네, 저희도 예전에 아동복 판매할 때 그렇게 좀 많이 당했었잖아요. 당했다는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물건을 한창 팔고 있는데, 온라인 하는 작은 업체들한테 물건을 팔고 있는데 본사가 온라인 독점권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졸지에 판매 루트를 다 잃어버리게 됐었죠. 네. 그리고 또 이런 프랜차이즈는 거리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정 거리 안에는 또 하나의 매장을 주지 않는 거죠. 아, 뭐 편의점처럼 이런 곳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야지 그래야죠. 예, 제 고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테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계약이 바뀐다든지. 아, 네. 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네. 우리도 이 앞에 지금 있잖아요. CU 뭐 이렇게 대표적인 네, 그런 편의점. 편의점들이 있는데 여기는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또 오픈을 하고 또 오픈 이렇게 되는 곳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다든지 또 아무런 예고 없이 계약의 재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어머나,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갑자기 나가 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본사 직영으로 돌려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참 깝깝하죠. 네. 이렇게 나의 의지, 나는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장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통제권이 남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이런 일은 계속하기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거는 참 통제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어떤 일을 작든 크든 시작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내 거 해야겠네요. 시사에서 남의 거 못 하겠네요. 네. 아, 참. 그러면은 세 번째. 투자금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실패 시에 리스크가 없어야 된다. 우리가 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안 해본 일을 할 때, 네. 뭐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시던 분이 자, 은퇴를 하고 혹은 퇴직을 하고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걸 안 해본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일이나 안 해본 일은 실패할 확률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패가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데 이론을 많이 다 안다고 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자전거를 탈 때 바로 타나요? 아,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실패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몇 번 넘어지다가 보면 타는 건데 사실은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투자금이 크다면 이게 한 번씩 실패를 할 때마다 데미지가 너무 크겠죠.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해서 투자금을 많이 넣고 실패하면은 정말 답도 없잖아요. 다음에는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예.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금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로 어떤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계속 다른 사업을 하는데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를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 사실은 실패해서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데 실패를 안 하고 사업을 처음부터 성공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 리스크가 더 큰 거예요. 이 투자금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는 파이어족한테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한 푼 한 푼 아껴가지고 우리 목돈을 종잣돈을 딱 마련해가지고 은퇴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갑자기 그냥 부업이나 사업을 한다고 그 투자금을 날름 날려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 파이어족이 더 뒤로 미뤄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사실은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벌려고 했던 거예요.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투자금을 잃게 되는, 그래서 돈은 얼마 벌지도 못했는데 잃은 돈이 더 큰 그런 경우는 없어야겠죠. 네, 그러면 투자금이 제로에 가까운 이런 거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유튜브가 있겠죠. 아, 요즘 크몽이나 숨고 타링 이런데 자기의 재능을 올려서 이걸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내가 시간과 네. 조금의 노력만 들인다면 투자금은 없다고 봐야죠. 네, 내 지식과 시간이 그냥 투자금인 거죠. 그렇죠.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돈 벌기가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약간 여담이지만 우리 그때 영국 갔다 와가지고 네.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매장도 얻어야 되고 물건 할 돈도 필요해야 되고 맞아요. 이래서 참 힘들었잖아요. 네. 그 돈 다 영국에서 쓰고 왔으니까. 그래서 사업을 다시 어떻게 하나,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거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같으면은 매장이 없어도 물건을 판매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번째. 계획과 전략 등을 완벽히 세운 후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방향성만 확실해졌다면 그냥 시작하라. 네. 시작하라입니다. 아, 이거 뭐 끝인가요? 시작하라.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완벽하게 해서 내가 시작을 해야지. 왜냐하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처음부터 잘해야지.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거의 다 네. 시작 자체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세상이 하도 빨리 바뀌기 때문에 네. 계속 생각만 하다가 타이밍까지 놓쳐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냥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실 요즘은 어떤 사업을 할 때 나의 계획만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소통이 되기 때문에 나의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큰 방향성만 같다면 고객의 의견을 들어서 약간 수정하면서 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하고 시작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큰 방향성만 결정이 되면 시작하고 수정해 나가시면서 하면 됩니다. 어차피 완벽은 없다. 방향성만 잡았다면 지금 당장 해라. 그게 낫죠. 네, 그렇죠. 네. 어차피 아까 3번에서 얘기했잖아요. 투자금 제로인 걸 시작하라고 맞아요. 했으니까 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해라. 대파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돈이 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네, 솔직히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렇죠. 돈도 중요한데. 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되는 일을 해야지. 맞아요. 어떻게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번다는 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네. 근데 지금 같으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본업은 네. 본업으로 하고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작게 투자금 없이 시작하면 되니까. 요즘에는 직업의 종류에도 한계가 없고 한 사람이 버는 돈의 크기에도 한계가 없어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상방이 열려있는 그리고 투자금이 거의 들지 않는 일을 찾아서 지금 당장 시작해보길 바랍니다. 네, 사업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면 되거든요. 오늘은 새로운 사업이나 부업을 시작할 때 유의해야 될 점 4가지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파님 뭐 좀 좋은 얘기 어떻게 좀 해줄 거 있나요? 이게 사업이든 부업이든 하십시오. 보통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열의 9은 듣기만 하고 실제로는 실행은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4가지도 중요한데 사실은 한다 안 한다 해서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야지 이 4가지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하지 않는데 이게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지식과 시간을 들여서 지금 당장 부업과 사업의 방향을 정해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저희 파이어족 대파마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